안녕하세요. 메이 채널입니다. 오늘 주제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대경선입니다. 대경선은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준위성도시 역할을 하고 있는 경산 그리고 구미를 연결하는 어떻게 보면 수도권을 제한 최초의 광역전철입니다. 대구의 경우 주거 목적이 강하며 경산 같은 경우는 많은 대학교가 밀집된 교육의 도시입니다. 반면 외관과 구미는 산업지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지역민들에게는 이 세 구역이 연결되는 광역전철로서 크게 환영받고 있습니다. 혼잡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오전 시간대에 경산, 구미, 구미, 경산, 대경선을 이용해 보았습니다. 우선 전 역에서는 다음과 같이 스크린도어가 잘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승객들의 안전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며 좌석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 봤을 때는 매우 쾌적한 분위기를 제공하는 그런 객차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한편 외관 그리고 서대구 이 구간이 생각보다 많이 깁니다. 예를 들어서 마치 서울 지하철 4호선 외곽을 다니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는데요. 총 소요 시간은 16분이기 때문에 차후 대경선을 활용하실 때 이 점을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철은 총 2량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공된 총 좌석의 숫자는 78석입니다. 빨간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임산부 좌석으로서 총 4석밖에 제공되지 않아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 있는 사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오전 출근 시간대에 사진을 찍은 것인데요. 일부 유튜버들이 서울에 있는 지옥철이 혹시 지방으로 수입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 출근 시간대 그 상황에서 전철 상황을 봤을 때는 그렇게 혼잡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외관과 서대구 쪽의 혼잡도보다는 오히려 경산과 동대구를 이용하는 승객의 숫자가 더 많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은 대경선은 기존에 있는 선로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로서 무궁화호를 들 수가 있는데요. 가격과 시간적인 측면에서 고려하게 된다 한다면 구미 경산 기준, 경산 구미 기준으로 했을 경우 무궁화호는 4,000원, 그리고 대경선은 2,800원. 대경선이 더 저렴합니다. 그리고 무궁화호는 한 5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됐으며 대경선 같은 경우는 약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모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지옥철이라는 그런 누명보다는 지역 내에서 중복 투자의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재는 비록 작지만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전철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향후 광역전철이 효시가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철이라고 생각합니다. 왼쪽 하단에는 향후 대경선을 활용하실 때 사용할 수 있는 전동시간 열차표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구 지하철 노선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이 1호선, 2호선, 3호선 그리고 방금 설명드렸던 대경선으로 표현된 전체 대구 지하철 노선도이고 비교하기 위해서 오른쪽에는 1980년, 40년 전 서울 지하철 노선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은 지하철 노선도가 복잡할 경우에는 각각의 색깔을 적절히 활용해서 각 노선도가 정확하게 전달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구 지하철 노선도에서 1호선 경우는 빨간색. 자, 서울 지하철 노선도 40년 전 기준입니다. 현재 국철로 편입되어 있는 1호선 노선도도 역시 빨간색입니다. 2호선 같은 경우는 녹색. 마찬가지로 서울도 그 당시 녹색입니다. 자, 3호선 같은 경우는 서울은 주황색. 그리고 대구는 주황색 혹은 노란색으로 볼 수 있는데요. 비슷한 색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 지하철 노선도 4호선은 아시는 바와 같이 파란색이고
실제 4호선은 아니지만 4호선 역할을 할 수도 모르는 대경선 같은 경우도 역시 파란색입니다. 여기 색깔에는 분명히 특별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우리가 하나 더 예측하자면 서울 지하철 노선도 5호선 같은 경우는 보라색, 자주색 라인입니다. 왜 이렇게 썼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색상환에서 제일 상단에 있는 색깔이 빨간색이고 이 맞은편에 있는 색깔이 바로 청록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장 거리가 먼 두 가지 색깔 관계를 바로 보색 관계라고 합니다. 보색 관계는 가장 대비가 심한 색을 의미하고 이 두 가지 색, 즉 빨간색과 이 녹색을 청색을 혼합했을 경우에는 무채색이 되는 색을 보색이라고 합니다. 물론 색상원에서 가장 멀리 있는 상반된 색깔을 얘기하게 되는 건데요. 저는 기억나는 게 중학교 때 남로당 파주댁, 자, 연보 녹자 빨청기, 예, 녹자 빨청기, 자, 이렇게 해서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남색과 노란색 보시게 되면은 노란색과 남색 서로 상반된 구역에 있는 서로 대비가 되는 색깔입니다. 자, 파란색과 주황색, 연두색과 보라색, 녹색과 그 다음에 자주색, 빨간색과 청색, 이러한 보색 관계를 활용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극명하게 대비시킨다거나 어떤 부분을 강조시킬 때 많이 쓰이게 되는 색깔의 어떤 혼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로 살펴보게 되면은 기업의 로고 이미지를 보게 될 경우에는 이 이케아입니다. 멀리서 보더라도 이 이케아라는 게 확실히 보이게 되는 건데요. 자, 노란색의 보색은 남색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색깔이 정확히 남색은 아니지만 남색과 유사한 색깔입니다. 이름으로써 기업에 대한 그 로고가 확실하게 인지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대표적인 택배사 중에 하나로서 페덱스, 자, 이 글자와 이 글자, 이게 주황색입니다. 그리고 주황색의 보색은 파란색이긴 하지만 파란색 계열을 갖는 다음과 같은 보라색을 씀으로써 글자가 확실히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도시에서 벌써 코스코가 있죠. 그 다음 빨강과 청색, 자, 코스코의 빨간색과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홀세일이라는 초록색, 청색, 이런 대비를 통해서 확실하게 기업 마크를 알 수 있고, 구글 본사에 있는 이런 다음과 같은 로고 역시도 마찬가지 이러한 보색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쓴 결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업 이미지뿐만 아니라 이런 보색 같은 경우는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GS25와 자, 하단에 보이는 CU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우리나라 편의점 브랜드인데요. 어떤 브랜드가 더 눈에 잘 들어오시나요? 제 눈에는 CU가 더 잘 들어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연보 녹자, 자, 쓰도록 하겠습니다. 연두색과 보라색, 이거는 서로 보색 관계를 하겠습니다. 이 안에 있는 색깔이 연두색이고 바깥에 둘러싸고 있는 색깔이 바로 보라색입니다. 이 두 가지 색을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기업의 어떤 로고, 이미지를 정확하게 제고할 수 있는 그런 광고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이 어떤가요? 네 가지 제품이 있는데요. 중간에 보면은 비교하고 싶은 부분은 펩시 콜라와 코카콜라입니다.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빨간색 썼기 때문에 잘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자세히 보시게 되면 눈에 들어온 부분은 바로 펩시콜라의 이 로고입니다. 빨간색과 청색이 이런 색깔이 적절하게 대비를 보여주고 있음으로써 이게 결국에는 펩시콜라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예로 봤을 경우는 펩시콜라는 마치 우리나라 태극기와 같고, 코카콜라는 일장기 안에 있는 동그라미 그 빨간색과 좀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요. 적어도 이런 보색적인 그런 부분을 활용했다 한다면 태극기가 조금 더 잘 보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러한 보색 같은 경우는 예술 작품에서도 활용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되게 유명한 작품이죠. 자화상과 그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고흐 작품입니다. 이쪽에 보이는 배경, 자화상에 보이는 이 배경이 바로 빨간색입니다. 그 빨간색 안쪽에 있는 이 옷감의 색깔이 바로 청색, 빨청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노란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 바탕에 이 모자 색깔은 남색 계열입니다. 제가 남노, 그다음에 빨청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또 별이 빛나는 밤 어떻습니까? 파란색, 그렇죠? 노란색 혹은 주황색, 파주색. 그래서 파랑과 주황의 색깔을 적절하게 조함으로써 어떤 이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노선도가 있는 지하철을 노선도를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보색 관계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게 매우 필요할 것 같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보색은 실제 보색 관계 이외에도 심리적인 보색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남색, 노란, 파랑, 주황색 이 아니더라도 그 근처에 있는 색 같은 경우는 동일한 효과를 보여주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수술실을 표현하는 드라마나 영화를 봤을 경우에는 수술복에 있는 색깔 이 개념들이 대부분 초록색, 파란색 계열일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아시겠죠? 자, 수술하다 보면은 이 손에 지금 묻어 있는 피 대부분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을 계속 보고 있다가 결국은 흰색 바탕을 보게 되면은 빨간색 잔상이 남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의사 선생님들이 실제로 수술을 진행할 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만 보색 관계를 활용하게 된다 한다면 빨간색 잔상이 수술복이 파란색 혹은 초록색이기 때문에 절대 남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안정적인 수술을 할 수 있는 실제로 색깔이 우리 실생활에 쓰이고 있는 많은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채널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대경선의 현황과 서울과 같이 많은 지하철을 가지고 있는 대도시의 경우 노선도를 구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보색을 활용한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